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 대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당사자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고 전남의 최대 수건인 의대 설립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대와 함께 개선을 약속했던 전라선 익산 여수 구간 고속화 사업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형 아우토반과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 7대 공약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당원 1호 당원으로서 정당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죠.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50여일. 주요 공약들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등 75건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만 191조 원이 넘는데 관건은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지사는 호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중앙에는 민주주의에 있어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까지 호남은 이 나라의 중심이었고 불꽃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대선 시계. 동력을 잃었던 지역 현안들이 대선 기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구역 내 배후주거 복합상업시설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27년 하반기 준공도 가능할 전망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0.9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의 배후 주거와 복합 상업시설 기능을 위한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지난 2012년 첫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보상 민원,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0년 만인 지난 2022년에서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선월 하이파크 단지는 5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 토공사는 완료하고요. 27년 9월까지 관로 공사하고 하수도 처리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부터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현재 1차로 업무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 공동주택 용지 등 용지 공급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차로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신대지구의 학교 부족 상황과 연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해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한 곳씩 설립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보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와 연계해서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0세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의견을 준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 율천 테크밸리 택지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 사업의 정상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 인근에 위치한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획 인구 16,000여 명의 광양만권 명품 도시를 목표로 조성 중인 순천 선월 하이파크 단지. 기대대로 광양만권의 새로운 중심 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돼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500여일 앞두고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와 SNS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3일 선박람회 개막 D-500일을 기념해 앞선 주자로부터 지목받은 기관이나 인물이 자신의 SNS에 성공 개최 기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와 함께 마스코트 다솜이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선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선박람회 성공 개최에 마음과 뜻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공동 주최자인 전남도와 여수시를 지명했습니다.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여수시가 처음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올해 초 주택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첫 지원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최근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갑작스런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에 물을 공급하는 1, 2, 3단계에 이어 광양 4단계 공업용 수도 공급 사업이 최근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빠르면 202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2032년 이후 여수 지역 공업용 순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용수 공급 사업은 지난 1974년 착공해 89년에 완공된 광양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3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2018년부터 10년 동안 1단계 노후관로 개량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어댐과 이사천으로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특히 공업용수는 올해 하루 19만 톤, 2035년 이후에는 하루 20만 톤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주암댐 개통의 원수 추가 확보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관로만으로는 추가 공급도 어려워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양 3단계 이후 4단계 사업은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용수 수용량에 대한 이견으로 최근 3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수 국가산단은 가뭄이 올 때마다 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여수 국가산단은 물론 율촌 1산단의 활성화와 율촌 2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운 셈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2032년까지 2,128억 원을 들여 이사천 취수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하루 10만 6천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사업의 효과가 상당한 만큼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하루 약 10만 톤 규모의 취수장과 46km의 도수관로가 주암댐으로부터 여수 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28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광양 4단계 공업용 수도 공급 사업은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향후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친 뒤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오는 7월쯤 가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으로 승인되면 순천시는 올해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지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국제기구로
유엔과 협력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등하교를 하는 자녀들의 안전에 신경 쓰이는 부모님이 많으실 겁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반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이 시작된 겁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하는 예방 차원의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통학버스 안팎을 꼼꼼히 살핍니다. 아이들은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접이식을 접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이제 접이식 좌석 설치 기준이고요. 점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됩니다. 통학버스 후면부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차량 유리창에 가시광선 투과율을 방해하는 광고성 스티커 부착이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운행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날 안전점검을 받은 목포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10대. 이 중 소화 설비와 하차 확인 장치 등 총 19개의 안전점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차량은 단 3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83건으로 이로 인해 어린이 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부상당한 어린이는 33명에서 6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관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이 같은 통학버스를 도로에서 마주치는 운전자와 행인들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정차할 때쯤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구역은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옆에 지나가는 차량들에 보시면은 그런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조심히.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안전수칙 미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들은 이달 중순까지 시정 조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지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광양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는 보증료 상향 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학교 밖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음과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업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능숙하게 줄무늬 난타를 두드리는 학생들. 멋진 추임새와 함께 웃고 있는 얼굴 표정에서는 제법 연주자의 느낌이 풍겨납니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뭔가 체험학습도 온 것 같고 엄청 기분이 좋아요. 다른 층에서는 뮤지컬 수업이 한창입니다. 율동을 함께 맞추고 노래를 한 목소리로 담아내며 차세대 뮤지컬 스타의 꿈을 키워갑니다. 어떻게 뮤지컬 하는지랑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랑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배웠어요. 모두 광주학생 예술 놀이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연계된 난타뿐만 아니라 국어와 체육이 결합된 뮤지컬,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업이 어려운 목공 등 11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학교는 모두 86곳.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별로 일주일씩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공연과 함께 작품 전시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가야금과 드럼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구례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현재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통과하고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핵심 물류 동맥인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 한 해 소요될 비용만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막대한 유지 비용을 떠안고 있는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